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열매 맺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기 부분은 먼저 교육과정 재구성을 설계를 할 때 교육과정 분석하기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표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먼저 한 학년의 성취 기준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 분석하기 파트인데 주제와 관련 있는 수업을 구성을 할 때 저는 교사용 지도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원의 객관을 보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성취 기준이 어떤 범위까지 그리고 어떤 수준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성취 기준을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필기를 하면서 성취 기준 관련해서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것을 동학년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년 협의실에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같이 확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취 기준 분석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취 기준을 분석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에 대해서 지금 세 자릿수를 배우는 단원인데요. 그 세 자릿수의 학습에 있어서 강조하고 주의할 점을 단원의 객관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그 옆에 보면 제가 그 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어떤 계열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지금 교사용 지도서를 보게 되면 그 차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면서 파악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지도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2학년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올 초에 진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반 학생들을 파악한 결과 다른 사람들과 학생들이 조금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을 운영하려고 하였고요. 학기 초 학급 세우기와 연계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성취 기준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되고요. 무엇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제 선정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에는 성취 기준 분석 자료, 진단 활동,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먼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주제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진 자료는 지금 저희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시간에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모아본 자료고요. 지금 보이는 자료는 학생 동아리 활동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운영할지를 한번 선생님들의 의견과 생각을 모아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주제 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왜 하는지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학교에서 나와 있는 교육 활동들과 어떻게 연계할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해결 방법까지도 함께 논의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는 그래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통해서 지금 결정된 사항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이겠죠. 그리고 주제에 있어서 결정할 일, 그리고 내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대략적인 개요를 짠 문서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사의 교육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이런 학교 교육 과정 그리고 성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마음을 키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교육 그 방향을 설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교사의 교육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성취 기준을 교과별로 모으는 작업들을 이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주제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중심 교육 과정을 어떤 크기로 운영할까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0차씩, 20차씩,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주제의 크기는 그런 물리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키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배움을 충분히 다 소화시키기 전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는 것보다 학생들이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면 좋은지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나서 그 성취 기준을 준비했으면 주제 활동을 중심으로 주제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주제망을 그릴 때는 소주제 분류 방법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나누고 싶은 방법으로 큰 주제에서 소주제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주제망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이 주제망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유로는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텍스트로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망을 그리고 나서 저는 보조 칠판을 활용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보조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은 그 그림을 따라 그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 그리고 나서 그 주제를 배우는데 궁금한 점 그리고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창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미지를 통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쉽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자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존재를 주제망을 그린 그림입니다. 다음으로는 발해를 꿈꾸며라고 해서 학생들이 통일 관련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 밑에 보면 마음에서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학생들이 이 마음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평화를 조금 적어 보았었고요. 그리고 지식은 어떻게 하면 통일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독도,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함께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통일 에세이 쓰기,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발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술 시간을 활용해서 통일 광고 만들기를 경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으로 지금 통일부 정책기획관이 돼서 통일한국의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활동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표 작성하기입니다. 주제를 위해서 성취 기준을 정하였으면 일단 시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취 기준당 시수를 한 학년 동안 배워야 할 차시를 가지고 성취 기준의 개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시수가 204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성취 기준이 23개라고 하면 하나의 성취 기준당 수업 시수는 약 9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취 기준이 물론 그 교사용 지도서를 보게 되면 성취 기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원별 배당 시수와 차시별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가지고 재구성표를 작성할 때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표인데요. 작년 2학기 때 이제 제가 만들었던 재구성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2학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사람이라면 소중한 존재, 그리고 발해를 꿈꾸며 우리는 공감하며 살아가는 세계 시민이라는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핵심 역량을 제시를 하고요. 각 과목별 그 차시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끝 부분에 보면 관련 체험 학습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존재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핵심 인성, 과목, 차시, 단원,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가운데 노란 선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성취 기준을 분석하면서 차시 그리고 성취 기준을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쭉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 노란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존재의 소주제를 지금 3가지로 크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나를 지키는 법. 이 부분들을 새로운 단원이 이렇게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 및 활동 내용 옆에 보면 학습 목표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가져가게 될 건지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발해를 꿈꾸며고요. 제가 그래서 노란색 왼쪽에 보면 교사용 지도서를 정리하고 차시를 정리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크게 3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감하며 살아가는 세계 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왼쪽에는 교사용 지도서 정리, 오른쪽에는 핵심 역량과 학습 목표, 활동 및 활동 내용 예시, 그리고 평가 계획을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제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함께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의 제한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부족하게 다가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생각을 하는 경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면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천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옆에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연수를 통해서 아마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보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